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가 개장 12일 만에 100만 입장객을 달성했습니다. 10년 전 박람회 때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인데요. 정원 드림호와 가든스테이 등 핵심 콘텐츠와 다채로운 볼거리에 힘입어 초반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텐트 모양의 통나무집이 푸른 잔디와 알록달록한 꽃에 둘러싸였습니다. 활짝 핀 봄꽃과 함께 국가정원에서 오롯이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가든스테이 쉴랑개입니다. 박람회장 개장 초부터 관심이 컸는데 현재는 5월까지 주말은 모두 예약이 다 찬 상태입니다. 정원 드림호가 잔잔한 호수를 가로지릅니다. 정원과 순천 도심을 잇는 동천 옛 백길을 따라 무리에서 정원을 즐길 수 있어 연일 만석입니다. 평일인데도 박람회장 곳곳은 정원을 둘러보며 추억을 남기는 이들로 북적입니다. 꽃 같은 게 너무 화려하고 이뻐서 너무 보기 좋았어요. 좀 가슴이 탁 트이는 느낌? 그런 게 너무 좋았어요, 저희는. 쉴랑개 등 핵심 콘텐츠와 다양한 볼거리에 힘입어 정원박람회는 개장 12일 만에 관람객 100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10년 전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입니다. 여수와 순천에서 온 20대 연인이 100만 번째 주인공이 돼 봄날의 정원에서 모두의 축하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100만 번째 저희가 방문자로 당첨이 되어서 정말 놀랍고 신기하네요. 네, 사진들도 많이 보고 이거 SNS도 보고 왔는데 너무 더 화려해지고 그래서 예쁜 것 같아서 매년 또 올 것 같아요. 순천시는 정원박람회 흥행 요건으로 10년 전 경험에서 배운 완성도를 꼽았습니다. 계절마다 바뀌는 다채로운 정원의 매력으로 초반 기세를 쭉 이어가겠다는 구상입니다. 외국의 설계도가 아니라 우리의 지혜와 경험으로 새로운 우리의 정원 문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많은 공감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10년 만에 확 달라진 모습으로 찾아온 정원박람회. 단기간 관람객 100만 명 입장으로 목표치인 800만 명 달성의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특히 오천 그린광장이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곳은 반려견 출입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패티켓을 지키지 않는 일부 반려인들로 인해 광장의 잔디가 훼손되기 시작하면서 반려견 출입 통제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순천 오천그린광장 잔디 곳곳이 노란 원 모양으로 패여 있습니다. 반려견이 본 소변으로 잔디가 고사한 자국입니다. 정원박람회 조직위는 광장에서 이 같은 소변 자국을 하루에만 50개 이상 발견하고 있습니다. 반려견들 오줌 자국인데요. 염도가 높기 때문에 이쪽 잔디만 이렇게 오줌 자국 그대로 동그랗게 지금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연일 많은 시민들이 오천그린 광장을 찾으면서 반려견을 동반한 시민들의 출입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소변을 방치하는 일부 반려인으로 인해 벌써부터 잔디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선 반려견이 소변을 봤는데도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 경우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잔디 보존과 위생을 이유로 오천그린 광장의 반려견 출입을 제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개똥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오줌 싸놨다고 생각하면 우리 손주들이 여기 앉아서 노는데 지저분하잖아. 되도록이면 그분들만의 공간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또는 이렇게 통제를 한다면 글쎄요,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서로가 같이 공존해야죠. 저도 강아지 데리고 나오면서 눈치는 많이 봐요. 패티켓 민원이 급증하자 조직위는 일과 시간에 한해 오천그린 광장 일부 구역의 반려견 이용을 통제한다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규정과 관련한 찬반이 팽팽한 데다 법적 근거도 없다 보니 조직위는 규정을 위반해도 계도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시민들이 여기 행동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걸로 목표를 잡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위는 일정 기간 동안 상황을 지켜본 뒤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공존할 수 있는 광장 이용 수칙을 새로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지지부진한 상생협력 논의와 정비자회사 설립을 두고 포스코를 향한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광양시의회가 시민들을 무시하지 말라며 기자회견을 열고 투쟁을 예고한 데 이어 지자체와 시민단체도 추가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시의원들이 피켓을 들고 광양제철소 본부 앞에 모였습니다. 광양시의회가 기자회견에 나선 건 지지부진한 상생협력과 정비자회사 설립 때문입니다. 지난해 광양 홀대론이 불거지자 포스코는 지자체, 시민단체 등과 논의에 나섰지만 1년이 넘은 지금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광양 시민을 무시하는 저사이며 기업 윤리에도 입에대는 이율 배반적인 저사이다. 또 협력업체를 통합해 정비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지역의 영세 납품업체가 거래처를 잃게 돼 폐업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끊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10개 업체가 있다 그러면 각자 업체들을 선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없어진다 그러면 이 업체들은 이제 폐업까지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정비자회사 설립 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광양시 의회는 구체적인 피해 방지 대책과 실효적인 상생협력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투쟁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사회단체, 그다음 노동단체, 각 정당까지 해서 범시민대책위원회도 같이 해서 우리 지역사회와 같이 할 계획입니다. 포스코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발이 다시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와 광양시 등도 실무회의를 갖고 추가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주 전남이 AI 인공지능 반도체 소강력 협력 과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광주 전남은 슈퍼비전 AI를 위한 겹는 모방 뉴로모픽 신경 모사 반도체 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에는 3년간 68억 원이 투입되며 1단계 평가를 통과하면 2032년까지 10년간 최대 20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남 시군의회 의장들이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제220회 전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어제 여수시의회 김영규 의장이 발의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일본 정부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해양 방류라는 시나리오를 즉각 철회하고 오염수 처리 계획도 재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함으로써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처리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추진해 줄 것을 함께 촉구했습니다. 전남 지역 외국인 관광객 카드 이용 실적이 코로나 이전 대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최근 하나카드가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과 2022년 관광객 카드 이용 실적을 비교한 결과 전남 지역의 외국인 카드 이용 증가율은 50.3%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제주와 경북, 세종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여수에서 사용한 외국인 카드 이용 금액은 코로나 이전 대비 94.5%까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자녀 돌봄과 육아, 가족 문제를 한 곳에 모은 가족 어울림센터가 해남군에 문을 열었습니다. 도시 재생은 물론 인구 유입까지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남 공공도서관과 연결된 부지에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이 준공됐습니다. 1층에는 공립어린이집과 방과 후 초등생 돌봄 공간이 들어섰고 2층에는 영유아기 장난감을 대여하는 장난감 도서관과 동네 카페, 실내 놀이터가 조성됐습니다. 장난감 도서관은 최신 장난감 세트를 비롯해 백일상과 돌상 등도 마련돼 영유아를 둔 부모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두상하고 폐상도 있고 장난감 빌린 것도 있고 해남군 무료해줘서 너무 좋았습니다. 해남 가족 어울림센터로 명명된 이 건물은 생활 SOC 복합화 사업으로 선정돼 4년여 공사 끝에 최근 준공됐습니다. 원도심 주거지 빈터에 들어선 시설은 걸어서 접근할 수 있는 이른바 슬세권이 장점입니다. 주거지역에 가족 관련 시설이 집적화되면서 인구도 유입돼 도시재생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가족 어울림 공간에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문화 가정이 늘고 있는 농어촌 지역 특성을 감안해 언어치료 시설도 마련됐고 동네 부엌과 교육장은 물론 돌봄과 품앗이 등 가족 모임을 통한 공동 육아 나눔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가족 친화형 공간이 마련되고 집적화되면서 농촌의 육아와 가족, 지역 공동체 형성에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고흥군이 지난 2011년부터 운영해온 기부식품 제공 사업 푸드뱅크가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고흥군 푸드뱅크는 매월 정기적으로 식품이나 물품을 기부하는 지역 업체를 사랑 나눔 가게로 지정해 현판식을 갖고 있으며 파리바게트 고흥점을 시작으로 엔자임팜과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 현재 8곳이 이 사업에 동참해 지난 한 해 동안에만 6,227건, 1억 5,400만 원 상당의 식품 등을 연계했습니다. 고흥군은 이 푸드뱅크 사업이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 공동체 기능 회복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더 많은 업체와 군민들의 기부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순천시가 정원박람회 특수를 활용한 순천형 워케이션 상품 개발을 추진합니다. 순천시는 행안부의 고향 올레 사업 워케이션 부문에 응모해 거점 시설을 구축하고 휴양 힐링형과 탐방형, 농촌 전통체험형 등의 지역 특화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정원박람회의 파급 효과를 활용한 체류형 관광 유도와 생활 인구 확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케이션은 일과 일 워크와 휴가, 베케이션의 합성어로 업무를 하며 휴양을 즐기는 방식인데 코로나 이후 웰니스와 메타버스 시대의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모든 연령층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강릉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생활 안정과 빠른 피해 수습을 위해 성금 1,000만 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앞서 한평과 순천에서 발생한 산불로 전남이 큰 상실에 빠져 있을 때 강원도의 도움이 큰 힘이 된 만큼 이번엔 전라남도가 강원도민들의 아픔을 달래주기로 했다며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생산비 증가와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운 축산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올해 상반기 사료 구매 자금 1,070억 원을 융자 지원합니다. 최대 지원 한도는 돼지와 닭, 오리는 9억 원, 한우와 젖소 6억 원, 꿀벌을 비롯한 그 외 가축은 9천만 원으로 사육 마리수에 따라 지원합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사료 구매 자금 대출을 완료한 농가에는 올해 전남도 자체 사업비 24억 원을 확보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이자 지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80년 5.18 당시 수배자를 숨겨줬다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단독 하종민 판사는 80년 당시 대학생 수배자를 숨겨준 사실이 적발돼 징역 10월에 유죄 판결이 확정됐던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재심은 검찰이 과거사 사과의 후속 조치로 직권으로 피고인에 대해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사법부에 요청했습니다.